솔직히 그 아이들 학종에서 너무 대학을 너무 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우리 고3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셨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지금 자기 계획대로 내신에 나온 학생들도 있고, 지금 반면에 지금 계획대로 내신이 이번 기말고사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좀 걱정인과 고민이 있는 그런 고3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우리 3학년 학생들 좀 이런 게 좀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좀 중간고사만큼 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거기 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요, 이제 세특, 즉 과세특과 상하이 기록부 마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일단 학교에서 과세특 기록 점검도 들어가고 또 어떤 학생은 수행평가를 좀 채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은 이제 창처활동,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뭐 진로활동 거기에 관련돼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7월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제 8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이제 세특은 이제 7월에 점검과 이제 보완과 이제 보완으로 마무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세특 기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가 축소가 됐고 자기소개서가 표지가 되면서 과세특 기록이 그만큼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더구나가 과세특 기록은 과목마다 500자지만 창취활동 예전에 비해서 그 자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세특 기록을 통해서 대학교 평가자는 여러분 학업 성취에 대한 노력과 태도를 평가자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또 과세특의 성취순 특성이라든지 여러분 학습 활동 참여라든지 자기 스토적 학습의 한 변화와 성장 정도가 기재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특 기록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과세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입학 사정관들은 자, 과세특을 보면 대체 그냥 읽어보고 평가할까?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라는데 무려 거기서 8가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세특의 평가 방법을 알기에 앞서서 왜 과세특이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학종에서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죠. 근데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만으로는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특 기록을 통해서 어떤 학업 의지와 탐구 역량과 어떤 성실성,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의 세부 능력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과세특을 포함해서 전공 관련 소양과 전공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해서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업 등 역량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특을 평가할 첫 번째로 뭘 평가하게 될까? 바로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는 흔적이 있는지를 과세특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태도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물론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나오면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것을 단지 자기주도적이라고 보기는 약간 좀 거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숙제가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확장했는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지식을 확장했는지 더 깊은 학업적인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깊은 소양을 드러나기 위해서 지식을 확장했는지가 나왔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뭘 평가하냐면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깊고 넓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보이는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무조건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알 수 있는 게 종종 무엇이 있냐면 일단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호기심을 세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 되고요. 그걸 하고 나서 또 호기심을 생겨서 그 호기심을 생기고 목적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생활 기록부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발적인 성취 동기도 나오고 목표 의식이 나오면서도 학습 의식이 나오는데 이 점도 두 번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무엇을 평가하냐면 지식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창출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여러분들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학교에서 복과활동했다라면 그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 실제적으로 그전에 이런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완해서 좀 더 좀 퀄리티를 올릴 것인지 이런 점들을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고 본인의 진로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색다른 분야를 창출하려는 이런 흔적들 역시도 좋은 것 중에 평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탐구 활동은 적극적인지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탐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했는지라는 점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그냥 보고서로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깊은 소양이라든지 깊은 사고력이라든지 어떤 뭐 거기 본인의 그 진로와 관련된 깊은 그런 소양과 생각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과 이제 자연계열, 공학계열과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요. 단지 그 호기심을 가졌다라든지 그걸로 끝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드시 결과물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보면 단지 뭐에 궁금해서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라든지 앞으로 그 분야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라 목표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생활 기록부를 종종 있는데 이런 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종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분명히 그 점을 충족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지적 확장과 함께 결과물이 산출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탐구 과정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 점, 열의와 직접 관심. 여덟 번째로 여러분의 진로와 학업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충족시키고 있는지라는 점이요. 근데 이제 세대 평가 방법을 이래서 거기 1번에서 8번까지 쭉 보게 되면 딱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이 있다라는 뭐가 있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산출했는지 이 네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호기심만 가지고 끝난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 호기심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냥 거기에서 뭐 보고서로 결과물 끝난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더 깊은 확장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호기심을 목표로 설정하고 또 호기심을 목표로 설정해서 나갔던 아이들이 솔직히 그 아이들 학종에서 너무 대학을 너무 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점을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점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지금도 잘 들으셔야 첫 번째로 여러분의 수업 연계 활동 과정에서 성장했는지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단지 어떤 수업에 참여했다라든지 그게 아니고요. 어떤 수행평가를 했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했는지가 좀 나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선생님 객관적인 좀 평가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말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탐구하거나 실험해서 거기서 자꾸 성장하는 과정, 내신까지 향상시키면 완벽하겠죠. 그다음 또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를 더 깊이 탐구해서 독서라든지 어떤 뭐 보고서로 확장시켰다라든지 이런 점들도 세특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 연계 활동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마다 이제 평가 서류 요소가 다 달랐는데, 모든 대학교 평가에서 퍼센티지 서류 평가서가 다 달라도 그 대학교가 상하의 기록부에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모든 대학교가 보고 싶어 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신이 부족해도 세특은 정말 잘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이제 이맘때쯤 되면, 물론 아마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뭐 6월 달 이후로 6월 육모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특에 좀 빠진 세특을 이제 거기 이제 현실에 한번 옵니다. 현타가 한번 오게 돼요. 왜냐하면
산모까지는 본인은 정시로 잘 갈 것 같대. 근데 이제 육모가 딱 보고 나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서 아, 나 수시로 돌려다 세택을 잘 챙겼는데 기말 끝나고 그 세택을 더 잘 챙겨줄 필요가 이제 내신이 부족해도 예를 들어서 정정 내신 2.7로 한양대 국제학부를 합격한 남학생, 내신 3점 초중반으로 경희대 생물학과 합격한 남학생, 내신 4.4를 같은데 실시간 반도체 공학 합격한 남학생, 내신 2.35로 이화여대 경제학과 고교 추천으로 합격한 여학생, 내신 3점 중반으로 국민대 숭실대 상경계열 공학계 합격한 학생, 그 다음에 내신 2.3으로 경희대 한약학과 합격한 그 학생 지방 하는 예비 받았거든요. 이 모든 거 다 일반고 기준들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 근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내신이 부족으로 해서 그래도 세택으로 해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보여줬던 학생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하시고요. 호기심이 많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런 글이 세택에 나왔는지,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한 게 세택에 나왔는지, 그리고 반드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왔는지,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지금 당장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훨씬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종종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점들은 좀 우리 학생들도 좀 불만 사항이 있을 건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3학년들 막 여름방학 때도 막 보고서 써오라. 야, 이것 좀 써, 좀 채워라. 결과물이 없다. 채워라. 아까 무조건 써오라면 다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받아주지 않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다 성공을 했더라고. 그, 제 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리나 이제 수학에서 이제 미적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미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썼으니까 생기부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쁘실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구나 3학년 선생님 지금 굉장히 바쁜 시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리 가서 예의 있어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좀 이 미적분에 좀 내신도 부족하지만 좀 과세특에서 제 역량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를 그냥 열심히 작성했는데 단지 주제만 달랑 작성해버리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억울하잖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꼼꼼히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포스트잇으로 좀 위에다가 동기, 과정, 성장한 점을 요약해서 좀 제출하면 그 포스트잇 내용은 그렇게 성화기로 반영해 준 선생님들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노하우입니다. 보고서가 생기면 잘 반영되게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이 세특에서 진로 역량까지 연계하고 진로 역량 연계 안 되면 그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는 과세특이 나오는지 이 점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과세특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세특에서 여러분들의 학종의 모든 요소, 서류 평가의 모든 요소가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하면 빨리빨리 보완해서 생활 기록부 퀄리티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